이때 이제 점심 먹고 얼마 안 지났는데 그래도 뭐 예약을 해놨으니까 시간 맞춰 가야지. 요로니꾸 야끼니쿠 집이고 지난번에 한번 올린 적이 있지. 근데 이제 지점이 좀 달라요. 이 지난번에 올렸던 그 요로니꾸 에비스점도 나름 신규 점포인데 여기는 훨씬 세핑 아자부다이 힐즈에 있는 요로니꾸 아자부다이 힐즈점. 근데 여기가 나는 에비스점보다 좀 나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거 따라가는 거 봐봐. 이거 무슨 미로처럼 찾아가기 되게 힘들긴 하거든. 화장실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원래 방을 찾기가 힘들어. 근데 암튼 그 홀 테이블이 없고 전부 다 룸이더라고. 그게 나는 이 점포의 그러니까 아자부다이 힐즈 점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는 거지. 아씨 우리 점심을 장어덮밥 먹었는데 1시 반 예약이었거든. 아니 1시 반에 먹었으면 2시 반에 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덮밥이 3시에 나왔어. 1시 반 예약인데? 1시 반부터 손님을 받아. 그리고 다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덮밥 그렇게까지 늦게 나와요? 미친 근데 어떻게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하더라. 그 사람들 멍하니 3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1시간 반 동안? 아니 중간에 뭐 야정세 이것도 고자이마스. 드디어 3회사 그 점심에 장어덮밥 먹고 그러니까 2시간도 안 된 거지. 다 먹고 한 1시간 반 있다가 이제 여기 예약이 있었던 거야. 여기는 뭐 당연히 내가 가고 싶어서 예약했다기보다는 그 되게 오랜만에 도쿄 간 동생이 있어가지고 야끼니쿠가 먹고 싶다. 근데 전번날에 예약에 실패했다. 그럼 무조건 나는 여기거든. 근데 마침 아자부다이 헬즈점이 있길래 여길로 예약을 한 거고 그냥 대충 뭐 인원 되겠지 하고 4명 예약을 했는데 결국 이게 3명이 된 거야. 이게 그 같이 간 동생 하나가 원래 시마즈도 내가 4명 예약해놨었는데 이놈이 지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걸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 와이프분이 그 시간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그냥 지 혼자 와가지고 3명이서 근데 4개를 먹은 거지. 그 다행히 아까 얘기했던 원래 야끼니쿠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 동생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장어덮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이거를 이제 혼자 2인분 그러니까 코스 기준으로 2명분의 코스를 다 먹고도 내 생각에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 그리고 여느 고깃집처럼 이렇게 각종 김치랑 삼색 나물이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손이 잘 안 가더라. 고깃집 그러니까 이 야끼니쿠 집에서 고기 먹다 보면 되게 느끼하잖아. 느끼하고 달고 짜고 이러니까 저게 자꾸 땡길만도 한데 난 이상하게 안 먹게 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일단 바게트 굽고 있는 거는 이따가 딴 거 올려 먹으라고 해주는 거고 지금 고기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육사시미. 사실 무슨 부위였는지는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이게 때깔이 미쳤잖아. 근데 이게 조명 탓인지 핸드폰이 원래 영상만 이렇게 더 밝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보랏빛이야. 근데 이제 사진으로 찍으면은 사실 요 정도 색감인 거지. 이게 인당 한 피스씩 돌아가는 건데 그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4인분이잖아. 그래서 내가 입구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안쪽에 앉아 있는 동생들한테 먼저 나눠준 거지. 그래서 그 많이 먹는 동생한테는 2피스씩 주고. 근데 육사시미는 이게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확실히 소스가 중요해. 내가 그 연휴를 틈타서 왜 대구에 원정 운동을 몇 번 갔었잖아. 근데 이게 연휴다 보니까 뭉티기집 그러니까 뭉티기 집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뭉티기가 없어. 그 뭐 도축하는 날이 아니면은 뭉티기는 없대. 대신 뭐 육사시미는 나오거든. 그때 내가 한번 그 택시 기사님한테 그런 약간 한탄을 하면서 어디 추천해 줄 데 없냐 물어봤어 대구에서. 그때 택시 기사님이 뭐 육사시미든 뭉티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 양념 맛으로 먹는 거지 무슨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사실 그때 들으면서는 조금 어이없었는데 이거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택시기사님이 옳았나? 그리고 이 육사시미가 두 종류가 나온 게 뭐 부위도 달랐지만 나온 방식도 조금 달랐던 게 그 요거는 이제 겉면을 살짝 유비끼한 살짝 데친 거. 그리고 이제 먹는 방법도 아까 왜 찍어 먹었던 거 그 깨 들어간 뭐 간장 소스 그것만 찍어 먹든지 아니면 뭐 야채랑 뭐 와사비 이렇게 뭐 기호에 맞게 곁들여서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아까는 그냥 그것만 찍어 먹었으니까 이제 같이 놓여있던 이 야채들도 좀 곁들여 먹자. 근데 저 시소잎은 내가 뭐 쌈 싸 먹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딸려온 거야.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이 야채들이랑 먹으려니까 난 솔직히 이게 여기서 처음 먹는 게 아니잖아. 이 코스 전반적으로 지난번 에비스점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때도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은데 이 생야채들이랑 이렇게 먹는 거 그닥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렇게 양념에 묻혀진 야채도 아니고 숨이 많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운맛도 좀 살아있고 이러니까 그 뭐 쌈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 아까 얘기했던 육사시미 그 양념장 있잖아. 왜 그런 거라도 있으면 야채랑 뭔가 좀 조화가 좋았을 것 같은데 저 간장 찍어 먹기에는 요 야채들이 썩 그렇게 나는 조화롭지 못하다고 느꼈어. 이 육사시미는 야채랑 먹을 건 아니야. 이게 기본적으로 야끼니쿠집이 한식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그 웬만한 식당에서 그러니까 육사시미는 좀 실망할 수가 있거든. 뭐 양념이 잘못됐든 고기가 이상하든. 근데 육회는 웬만해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육회는 내가 몇 번 얘기했던 왜 쿠쿠에서 먹는 그 소고기 빙수 그것마저도 그 공간에선 제일 맛있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싸구려 뷔페나 뭐 그 돌잔치 막 이런 데 가면은 그 뷔페에서는 소고기 빙수가 왕이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 아무튼 그런 육회가 이제 육사심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아까 왜 잠깐 불판에 굽고 있던 그 바게트 있잖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육회를 얹어서 줘요. 뭐 브루스케타 뭐 그런 스타일인가 보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원래 요르니꾸의 시그니처 정작 나는 그걸 못 먹어봤네. 그 가츠산도 사실 가츠가 아니지. 그 뭐야 고기 구워가지고 빵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해주는 거 그것도 그 빵을 저 화로에다가 구워주는 그 장면이 이제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거든. 근데 아무튼 그 이것도 빵을 거기다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육회를 이렇게 얹어서 주는데 사실 빵의 역할 난 잘 모르겠어. 이거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육회 자체는 맛있지 당연히 육회는 맛있는데 이게 뭐 빵이랑 먹어서 더 맛있다?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 육회 양념도 한국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요로니꾸가 차이가 있는 건지 원래 일본이 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흔히 먹는 육회보다는 나 톡톡에서 자주 먹는 그 비프타르타르 그거에 훨씬 가까운 맛. 사실 양념 해놓은 거 자체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좀 간장 베이스인 것 같은데 어째 감칠맛의 근원이 좀 차이가 있는 느낌.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빵이 맛 때문에 빵을 준 게 아니고 그 숟가락 대신하려고 준 것 같기도. 그러니까 그 뭐야 스댕으로 돼 있는 숟가락을 관리하기 귀찮잖아. 어차피 젓가락이야 그냥 일회용 나무젓가락 줄 거니까. 이제 뭐 날로 먹는 거는 아 뭐 뒤에 또 나오긴 나오는구나. 아무튼 날로 먹는 거를 몇 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워 먹는 고기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일단 우설 두 종류랑 그 안창살이 들어간 접시. 이제 보통 야끼니쿠 집들 가보면은 우설이 뭐 특상 막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 근데 이제 요런 얇은 것들이 이제 일반 우설 아니면 그냥 상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 특상은 좀 두꺼운 거. 근데 이게 원래는 두꺼우면은 그 면적차도 꽤 나거든. 이게 보통은 뭐 국내도 그렇지만 얇으면은 냉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두꺼운 거는 그만큼 퀄이 좋고 비싼 소에서 나왔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 이 비싸다는 그러니까 소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거는 소 체급이랑 비례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설이 일본이 좀 더 발달한 이유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설만이 아니라 이제 소고기 도축할 때 소 잡을 때 좀 더 클 때까지 냅둬.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비싼 소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체급이 일본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한우도 되게 무식하게 키우는데 이 와규는 더 무식하게 키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일찍 잡게 되는 게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 이게 덩치를 키우면 키울수록 당연히 좋지. 뭐 지방도 많이 끼고 그 팔아먹을 고기 양도 많아지고. 근데 이게 체급을 더 키우려면은 얘를 먹이는 비용 이런 게 더 들어가. 그래서 그냥 그걸 못 참고 잡아버리는 거거든. 사실 양식 생선도 똑같잖아. 괜히 자연산 좋다는 게 아니라 자연산 애들은 이제 열심히 생존해가지고 엄청 커질 때까지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많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와규도 얘는 되게 크게 키워. 그래서 뭐 이제 특상 우설 뭐 이런 것들을 시키면은 두께뿐만 아니라 이제 면적도 꽤 차이가 나거든. 근데 얘는 뭐 그렇진 않더라고. 그냥 두껍게만 낸 느낌이야. 아 그렇다고 뭐 우설 퀄리티가 아까 얇은 거나 얘나 뭐 나쁘진 않았어. 애초에 내가 국내에서 우설 먹는 데가 뭐 몇 군데 없긴 하지만 그런 곳들과 비교를 해도 이게 퀄리티가 더 좋긴 했지.
그리고 독거노 총각은 야채 먹을 일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채소가 막 나오면은 맛이 없어도 챙겨 먹게 돼. 가게는 이름 바뀌었더라고. 가겐? 이름? 뭘로? 가겐 바이 최준. 대화에 굉장히 오래된 정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에 찍힌 시점을 좀 유추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정보를 접한 게 늦었다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놈이 가겐의 굉장한 팬이거든. 아무튼 그 우설 먹고 나서 바로 안창살. 이제 향이 강한 게 먼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와규는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해. 내가 예전에 본유에서 한번 지대로 된 와규 맛을 봐가지고. 아무튼 이런 데서 흔히 맛보는 와규 요런 것들은 좀 많이 기름지기만 하고 뭐 육향이 막 엄청 진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안창살이 먼저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요로니꾸에서 요 세트? 뭐 코스? 뭐 요런 걸 먹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나 원래 한우 오마카세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한우 오마카세를 내가 원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그 잡다한 요리들 막 나오는 거 있잖아. 솔직히 그 하나하나가 별로 맛있지도 않아. 그냥 메인이 딱 고기였으면 좋겠는데 뭐 이상한 거를 막 뭐 요리 실력을 뽐내고 싶은 건가 싶은데 뽐내는 거라기에는 맛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난 그래서 그냥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잘 구운 고기나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 그리고 그거랑 원래 같이 먹었을 때 최고인 거는 밥, 그냥 흰쌀밥. 그래서 그런지 이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초반부터 그냥 밥이랑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왜 그 뭐야 고독한 미식가 이런 데 봐도 그 아저씨 처음부터 야끼니쿠 먹으면서 막 흰밥이랑 막 엄청 흰밥을 엄청 먹잖아. 잠보 하나레에서도 왜 그 손님들 막 밥만 오지게 시켜 먹고, 이게 뭐 음식에 뭐 그러니까 코스의 기승전결이고 구성이고 나발이고, 이 소고기 구워 먹는 거에는 역시 그냥 흰쌀밥이 최고다. 그리고 방금 먹은 부위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거 조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날 나온 다른 고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살짝 퍽퍽한 느낌이 있었고, 요거는 안심. 근데 내가 원래 보통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고깃집 영상에는 그 칙하고 굽는 소리를 많이 이렇게 살리는데, 이날은 뭐 대화가 너무 많네. 이게 다 사운드를 살리기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작 이거 녹음하기 전에 이렇게 붙여놓고 들으면서 어디 지워야 될지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막 들으면서 윗골 장난 아니고 거의 무슨 그 굽는 소리랑 굽는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소리가 지워지니까 그렇게 막 윗골이 되지는 않네. 물론 내가 평소랑 다르게 평소에 내가 이거 새벽에 녹음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애초에 타이밍도 윗골 타이밍이긴 한데 뭐 그래서 좀 더 그 윗골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긴 해. 그리고 그 맨 초반에 그 메뉴판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이거랑 뭐 이 나오는 구성을 대조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그 메뉴랑 코스가 잘 안 맞거든. 그래도 하나 맞는 거는 저 국물이 나왔다는 건 이제 후반전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후반전도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이 날고기로 시작을 해. 그 균이기리라고 써 있어. 저게 그 소고기 초밥이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나 옛날에 잠보 하나레에서 그 처음 먹었을 때, 그 당시에는 잠보 하나레 균이기리는 그 스시 토카미의 샤리를 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실제로 색깔도 좀 시꺼멓고. 근데 실제로 맛은 그렇지 못했어. 좀 많이 달기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토카미 샤리가 아니라 그냥 허연 샤리였는데 그것도 달고. 그래서 내가 원래 균 이기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요로니꾸가 오히려 샤리 상태가 잠보 하나레보다는 낫네. 그러니까 균 이기리 한정. 저게 샤리 맛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위에 올린 고기도 훨씬 얇고 부드러운 걸 올려서 그 입안에서 풀어지는 것도 잠보 하나레 균이기리보다는 요로니꾸 균이기리가 훨씬 낫더라. 그리고 요게 이제 안심에서도 그 샤또브리앙, 그래서 좀 이제 넓이가 좀 넓지. 근데 이 굽는 모습 보면은 밑에 화로에 불이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약불로 놓고 아주 정성 들여서 엄청 오랫동안 굽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도 사실 이거랑 별로 다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좀 색깔 모양새가 그 수제 햄 같은 느낌이야. 마침 저 화로 저 석쇠 모양도 저러니까 그 왜 줄로 동여 매놨던 그 수제 햄 있잖아. 뭐 건국햄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약간 그런 모양새로 나오더라고.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그게 독특하긴 한데 사실 나한테 이제 그 야끼니쿠집의 기준 하면은 잠보 하나래잖아.
나는 이거보다는 그냥 좀 두껍게 해서 전부 하나래처럼 그 엄청 뭐 부드럽다는 걸 강조하려고 왜 이쑤시개로 찢는 퍼포먼스, 뭐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사실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거야 이쑤시개지만 그 입에 넣으면 일단 그게 더 맛있거든. 그리고 나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미우 안심이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요거는 그 들이는 수고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되게 정성스럽게 굽다 보니까 그 들이는 수고에 비해서는 뭐 맛이 뭐 그닥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안심의 매력을 잘 살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거보다 맛있는 안심은 뭐 국내 아무 고깃집이나 가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고기를 왜 굳이 이렇게 햄처럼 만들어 놨지? 물론 이게 뭐 왜 햄처럼 되냐면은 얘네는 고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그 양념이 꽤 강하게 돼 있으니까 그 잠깐만 저렇게 해도 진짜 맛도 조금 햄처럼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거의 한 입 크기로 만들어 주길래 한 입에 다 먹으란 건가 했는데 두 입에 나눠 먹으라고 하더라고. 첫 번째는 이제 처음 배워 먹을 때는 저 타레 소스만 찍어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사비 곁들여서 타레를 찍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저 김치 보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아까 김치에 손이 별로 안 간다 그랬는데 앞접시에 자꾸 김치가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놈, 걔가 이 김치를 너무 열심히 먹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먹다가는 그냥 맛도 못 보고 끝나겠는데 싶을 정도의 속도로 김치를 너무 열심히 먹는 거야. 근데 내가 얘랑 미우도 되게 여러 번 같이 갔었는데, 나 미우에서는 그 김치 때문에 라면을 시켜 먹을 정도거든. 내가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근데 거기서는 얘가 김치를 그렇게 열심히 먹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어째 그 암만 친일파라지만 참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김치를 더 열심히 먹는 것 같네 얘는. 아무튼 다음으로 나온 거는 얘네가 뭐 나름, 그러니까 요로니꾸가 나름 자기네 시그니처라고 얘기하는 그 실크로스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 그러니까 얇게 썬 그냥 등심인데 요거를 진짜 살짝 익혀서 밥이랑 먹게 하는 거더라고. 이게 밥 양이나 모양이나 보면 이게 균이 길이랑 뭔 차이냐 싶겠지만, 일단 니기리가 아니잖아. 쥐진 않았잖아. 이게 니기리면 괜히 기준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익힌 거잖아.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 소고기 먹을 때 나는 그냥 밥이랑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나한테는 가장 잘 맞는 디쉬 중에 하나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도 등심인데 이제 형태가 조금 다른, 요거는 뭐 그냥 뻔히 맛있어 보이는 그런 등심. 뭐 윗골 포인트로 소리 좀 살려놓으려고. 이게 굽기 전에 비주얼만 봐도 그 지방이 상당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울 때 보면은 밑으로 이제 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불이 저렇게 한 번씩 확확 올라오더라고. ただしましたサーロインですね。真ん中のおろし崩していただいて合わせ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でお好みで2口目ですね。じゃあお野菜少し添えていただくと一層さっぱりお召し上がりいただけ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거 무 간 거. 이게 한 입은 너 어차피 두 개니까 한 입은 이거만 해서 먹고 한 입은 저 야채 조금 얹어 먹고 하래. 이거 오히려 소스 그 맛인데? 참소스. 뭔지 알지? 웬일로 내가 처먹으면서 저 맛을 얘기를 했네. 그래서 그냥 사운드 그대로 살렸고, 요거는 사실 되게 뻔한, 그러니까 비주얼만 봐도 맛이 되게 뻔한 건데 막상 지난번에 에비스점에서 먹어봤을 때 맛이 너무 괜찮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 요로니꾸 처음 오는 동생도 껴있고 하니까 요거는 좀 맛 보여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제 메뉴를 요걸로 선택을 한 거였고, 근데 뭐 이제 인원수는 좀 잘못 선택을 했지만, 아무튼 이게 이 코스의 약간 활용 정점, 이게 마지막일 거야. 아 물론 뭐 디저트 요런 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고기 중에는 이게 마지막 코스일 건데, 딱 봐도 알겠지만 저 이제 가운데다가 육수 좀 이렇게 데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얇게 뜬 저 뭐야 등심 가지고 이렇게 스키야키 해주는 건데, 요게 저 각자 왜 달걀 노른자 있는 그릇에다가 진짜 살짝 익혀서 얹어주거든. 근데 그 뒤에 이 국물을 넣어놓고 준비한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서서히 익어서 마지막에는 그 처음에 봤던, 그러니까 저 육수 솥에 잠깐 익혔던 그 색깔이랑 꽤나 차이가 있어. 훨씬 더 많이 익은 상태에서 먹게 돼. 근데 뭐 이게 뭐 굉장한 요리라고 할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그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 먹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있어. 나 원래 고깃집 가면 그냥 내가 알아서 구워 먹는 것도, 그러니까 맛에서는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래서 구워주는 곳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것도 이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는 게 참 매력이지. 그리고 이 코스 자체가 무슨 트러플 어쩌고 코스다 보니까 위에 트러플 갈아주는 거, 고기까지. 그리고 방금 내가 얘기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다는 게 요거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야. 하다못해 잠보아나레나 뭐 다른 야끼니쿠집 가도 보통 달걀은 지가 풀게 돼 있거든. 그릇이랑 이렇게 달걀 주고 네가 알아서 풀어 먹어라 이러는데, 여기는 요거까지 다 풀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니까 이런 게 너무 편한 거지. 뭐 맛은 사실 뻔하긴 해. 그 약간 달달하고 짭짤한 그 스키야키 소스에다가 엄청 부드럽게 데쳐낸 아주 얇은 저 소고기 등심, 그리고 뭐 달걀 노른자, 트러플 향, 뭐 당연히 잘 어울리지. 하지만 이 디쉬의 진가는 요 고기 건져 먹고 나서 여기서 나오지. 이 간개밥이라고 해야겠지. 이것도 그 간장 양념에 달걀이랑 뭐 밥 말아먹는 거니까 위에 트러플까지 얹어서. 내가 원래 간개밥을 좀 좋아하잖아. 뭐 엄청 자주 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 나 텐지몬 가면 맨날 막 간개밥 해달라 그러고 이상한 때 쓸 정도로 요거를 좋아하는데, 사실 방금 먹은 스키야키는 이 간개밥 발사대인 거야. 스키야키 잠깐 그 고기 잠깐 빠뜨려서 이 소스의 맛을 좀 더 더하기 위했던 거지, 메인은 얘인 거지. 사실 에비스점에서도 그랬지만 코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맛있게 먹은 디쉬는 저 간개밥이야. 사실 요게 그 코스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딱 고기만 발라내면은 양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거든. 이 코스 뭐 다른 식사 메뉴까지 다 합쳐도 뭐 양이 엄청 많진 않아요. 뭐 이 국수까지 먹고 나도 그 절대적인 양이 엄청 많은 코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나랑 갔던 애는 그 장어도 먹고 지금 이거를 2인분씩이나 먹었어도 좀 부족해 보이긴 했는데, 나는 이미 이거 국수 먹을 때 배가 부르더라고. 근데 이 코스 양 자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장어가 더럽게 늦게 나왔잖아. 그래서 장어 먹고 2시간도 안 돼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배가 금방 부르지. 그리고 내가 일본 야끼니쿠 집에서 왜 흔히 냉면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파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기대치가 엄청 낮거든. 실제로 맛없던 적도 많고. 근데 기대치가 워낙 낮았어서 그런지 이거는 뭐 그냥 적당히 먹을만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로 빙수 나오는데, 이게 4명분을 예약해서 그런지 2종류를 고를 수 있게 해주더라고. Please with flaxseed beans coffee. 뭔가 구정물 같냐? 자, 얼어붙은 하수도. 진짜 비주얼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게 뭐 진짜 하수도는 아니고 그 호지차 빙수였어. 그리고 주변에 저렇게 막 흘린 거는 내가 싼 똥 내가 치운다는 생각으로 뭐 5초 안에 국룰을 지켜서 내가 다 치웠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 우유 빙수가 나왔는데, 와, 저 뒤에 그 호지차 빙수 저기 녹으니까 무슨 그거 같아. 전복 내장 소스. 그리고 요 우유 빙수는 내 기억에 에비스점 때도 그랬지만 속 안에 막 이거저거 과일들이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그 과일을 떠나서도 그냥 빙수 자체도 나는 뭐 호지차 빙수보다는 그냥 이 우유 빙수가 낫더라. 근데 뭐 디저트는 난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가격은 이제 그 코스는 4인 기준으로 거기다가 뭐 음료 몇 개 해서 6만원 좀 넘게 나왔네. 나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원래 껌을 안 사 먹거든? 근데 내 책상 위에 웬 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나 계속 그냥 손도 안 대고 있었어. 근데 이거였네? 이게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어, 내 책상 위에. 아무튼 그냥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그 요로니쿠 아자부다 에일즈점은 강추. 사실 엘비스점보다 더 좋은 게 좀 더 프라이빗하게 전부 다 룸 형태로 돼 있으니까
더 좀 마음 편하게 추천하기 좋은 것 같아. 뭐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건물도 워낙 새 거고 해서 인테리어도 여기가 좀 더 깨끗해요.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가격도 크게 부담 안 되지, 그리고 예약도 쉽지. 뭐 도쿄 여행 가는데 야끼니쿠는 먹고 싶고 유명한 가게들은 예약 다 실패했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여기 가라고 나는 추천을 한다. 끝.